지금 사실 앞장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그 삼성의 정부의 책임을 촉구해 왔었던 피해자들은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네. 삼성, 저 강남역 8번 출구에서 그렇죠. 지금 며칠째죠? 지금 5월 28일이 되면 600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농성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농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항상 하게 된 건데, 이유는 이 문제가 워낙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자기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뺌만 하다가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요. 그때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그렇죠. 상영됐을 때, 그때 권우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대화를 해서 일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 드디어 삼성에서 사과를 했고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나 언론에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로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강남역 8번 출구에 평당 지금 수억대가 되는 수억대 비닐로 치고 지금 거기서 600일 가까이를 농성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때는 기대를 많이 했었죠. 드디어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구나. 특히 이제 정부가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그렇죠. 이게 뭐 증명을 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증명을 요구하면서 산재가 대부분 인정이 안 되는, 이제 소수만이 산재가 인정되는 속에서 드러난 피해자,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한 230명 이렇게 되니까 단지 산재 인정받은 10명, 20명의 문제로 끝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속에서 더욱 삼성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그렇게 묻게 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약속한 거, 삼성이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대화할 것에 대해서 약속받은 게 사과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피해자들은 공개적으로 향후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더니,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거, 그냥 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가 사과가 아니라 과거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과한다 정도의 내용은 좀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과 문제, 또 하나는 재발 방지가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재발 방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이 이미 이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응당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피해자 보상, 배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제 삼성이 그거를 제멋대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만들어서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저희가 다 해결했다,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마저 필요 없다라고 완전 다 내팽개친 날, 삼성이 내팽개친 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대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2015년 10월부터 어렵지만 좀 반올림 활동가 몇 명 안 되고 또 앞장서 싸우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있거나 그렇죠. 또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뭐 앞에서 싸우는 피해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좀 해보자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농성을 하고 하는데도 주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미 언론에는 이게 다 끝난 문제고, 그렇죠. 잘 해결했다. 삼성이 원체 언론을 잘 이용을 해서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 게 작년 촛불, 이재용이 뇌물 비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하면서, 삼성 백혈병 문제가 삼성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 피해자들이 예전에 일할 때 입었던 방진복, 이 방진복들을 입고 많이 알렸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네. 방진. 네. 비 오는 날에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 다시 이제 아직 안 끝났구나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때 삼성이 뭐 삼성하고 500만 원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정말 사람이 죽어갈 지경에 있는데 500만 원에 합의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황유미 씨 아버님이 하신 얘긴데 10년 전에 내 딸이 죽어가는데 삼성이 500만 원 가져와 놓고 맞아요. 삼성엔 이 돈뿐이 없으니까 이 돈으로 끝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큰 회사가 분기별 사실 뭐 영업이익만 수조에 달하는 그렇죠. 지난번에 8조 9조 이익을 냈다고 그러죠. 네, 그런 회사에서 500만 원 이거에 500만 원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지금 누워 있는 이건희의 맞아요. 그 네, 성매매 그래서 1인당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500만 원. 네, 그런 식으로 황사기 아버님 그랬어요. 동네 공사판에서 동네에서 사람이 맞아요. 죽어도 이렇게 취급 안 할 텐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데에서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그게 이번에 이제 이재용이 박근혜 정부에게 뇌물 비리 저지른 수백억 대의 돈과 클로즈업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죠.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개인 간에 둘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가 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삼성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그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500만 원 갖고 합의 보자.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잔인한 짓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삼성이 마치 뭐 막 몇십억씩 보상을 했는데도 노동자들이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하고 책임 문제 거론하지 않고 재발 방지 안 하겠다 이런 뭐 조치도 안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농성 기간에 하나는 합의는 봤어요. 어떤 합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이 삼성 내부에 그 위원회 만들겠다. 예, 그것에 대해서 삼성 자체로만 하지 않고 제3의 옴부즈만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그에 대해서 보고 나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거 조사하고 하는 것들도 삼성 자체에서만 하지 않고 외부의 옴부즈만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그래도 농성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들에게 절박한 사과 보상 문제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삼성이 왜 그렇게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글쎄요. 일단은 본인들이 이게 다 해결됐다라고 다 밀어붙이.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근거는 본인들이 본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으로 다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끝났다 이런 거죠. 합의. 비공개 그러니까 합의죠. 그런데 그거를 보상위원회라는 삼성 자체 기구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2015년 12월 말까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 명씩 회유하던 방식에서 그때 자체 보상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신청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해결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성실한 대화를 통한 협상의 그런 약속을 사실 지키지 않은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고 그런 것들을 삼성이 다 관리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지 아니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아끼겠다라는 건지 저도 정확한 심보는 사실 모르겠지만 매우 고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이제 농성장에 가보면 우리 한혜경 씨가 몸이 불편한데 나와 계신데 어머님도 나와 계시고 그런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병원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실제 치료나 이건 어떻게 좀 삼성에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참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명한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으신 분이 몸이 서서히 계속 퇴행을 하는데 급기야는 몇 년 전부터 실명이 되셨어요. 시신경의 손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 1급으로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미 수급권자, 이분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급비가 없으면 국가에서 그 주는 몇십만 원 되는 그 돈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병이 이제 한 번 딱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을 하고 또 합병증 같은 게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속 많은 고가의 검사 비용이나 신약이 적용이 되고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미선 씨 같은 경우에 혹시 이번에도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없을까요? 이런 문의를 사실 자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로 후원해주는 분들이 그 반올림의 후원금으로 일부를 또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다시 그렇게 얘기가 왔을 때 이건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또 한 70만 원 되는 검사 비용이랑 신약 비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오시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반올림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알렸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단돈 진짜 몇십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를 도대체 삼성은 알고 있을 텐데도 지금까지 알고 있겠죠. 네.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정권도 바꾸고 또 삼성 그 와중에 삼성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도 많이 알렸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들과 연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반올림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장 좋은 훌륭한 연대는 입금이라고 하니까 많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국가가 없었다.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분노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304명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수장이 되고 있고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국가는 어디가 있었느냐.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는 없었다.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새 정부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대들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협약식 내용을 일단 우선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겠구나 싶어서 달려왔는데요. 뭐 저절로 알아서 누가 잘해주겠거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해야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으로. 정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작게 상상해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탄올 사건 예를 들면 취업되는 과정, 감독, 화학물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감독, 그 다음에 야간 노동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이었던 거 감독,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할 게.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 놓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에 2,400명이 이제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게, 그러면은 아는 사람 한 명만 놓으면은 이제 1년에 주변에 5,000명, 뭐 한 2,500명의 아는 사람 2,500명이 죽은 셈이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뭐 따져보면 하루에 5-6명씩 돌아가시니까 전국에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경험을 맞아요. 하실 수밖에 없는 친척이나 친지 중에 있겠죠. 상황인데 1년에 2,400명이 그냥 시민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뭐라도 근본적인 걸 다 찾아서 해야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메탄올 또 반올림이 삼성 이거 이야기했지만 모든 노동 현장에 또는 생활 현장에 기본이 좀 지켜져야 되겠죠. 근데 그 기본 중에서도 정말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제일 클 텐데 우리 삼성에 혹시 그것도 많이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셨을 텐데 이 노동부나 또는 다른 어떤 산업 관련, 안전 관련된 부서나 이런 데서 그렇게 감독하고 한 리포트들이 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다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아니 일단은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리포트도? 공개하라고 여기 알 권리 보장하라는 게 네 번째. 아니 정부에서도 네, 그게 노동부에서 한 것인데도 공개가 안 돼요. 지금 2013년도에 불산 노출로 인해서 큰 사고가 있었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사업장에서 불산 노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사고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가 됐고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안전 진단, 그러니까 안전 보건 진단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건 노동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공개해달라.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해도 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안 돼요. 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발표를 안 해? 반도체 공정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정보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기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뭐 국정감사에도 오르고 소송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사실 상식 이하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알 권리 보장하라. 맞아요. 화학물질 그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설령 영업비밀을 하더라도 그보다 노동자의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 아니냐. 그걸 우선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기업을 삼성은 설득해낼 기업인지 아니면 기업 편이네요. 증거라고 처벌해서 견제해야 딱 나오잖아요. 그 워딩으로. 맞아요. 삼성 주식회사 노동부인가? 네. 나의 영업범위를 위하여 공개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삼성을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기본 그 노동법 중에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이렇게 써놓은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업주는 이 메탄올 같은 거 사용하면요 이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거를 측정해가지고요 그 측정 결과가 노동부에 이렇게 신고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서류가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이렇게 있어요. 측정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 유해 인자 이렇게 해서 메탄올, 뭐 벤젠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저희가 노동부에 이 신고된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 신청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얻으려고 하면 이 유해 인자를 다 가려요. 노동부가 삼성이 아니고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메탄올을 썼는지 물을 썼는지 그러니까 유해 받으려고 요구한 정보를 유해 인자를 가려고 결국 비공개해요. 이게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아니 삼성의 영업비밀을 왜 노동부가 그렇게 보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성 뭐 노동 그러니까 삼성 주식회사 노동부 그래 놓고 이제 다 아픈 분들한테 네가 뭘 썼는지 증명해라.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불승이 말이 안 되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삼성의 이야기하면서 삼성의 신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건 사실이에요. 외국 나갔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좀 불안할 때 이렇게 한글로 삼성, 영어로 삼성 쓰여 있으면 좀 뿌듯하긴 한데 이 삼성의 또 다른 신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신화가 있는 거죠. 개선돼야 될. 정말 이런 지금 이야기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고 거짓말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고 제가 또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니까. 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뭐 매번 뉴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활동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서 이럴 수가 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이게 나라냐? 정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국가는 없었다 하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왜 존재하는지. 오늘 참 많은 뭐 더 많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두 분 다 노무사잖아요. 근데 왜 노무사가 됐고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어쩌다가 왜 여기까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흥미로운데 안만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분위기가 바뀌어서 노무사가 무슨 일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노무사 자격증 딴 지 얼마나 됐지? 2003년도부터 이제 2002년도에 자격증 따서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농성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공부할 때는 뭐 노동법 공부하죠. 각종 노동법 공부하는데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의 법도 지켜지지 않은 속에서 아마 많은 노무사들이 소신껏 노무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렇게 뭐 저처럼 농성 중에 있거나 노동자들과 같이 뭐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러니까 뭐 촛불을 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보다 정말 법보다 좀 뭐 이런 얘기가 오해하실 거야.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은 법을 공부했는데 법대로 하나도 되지가 않아. 저도 서류 만들어내는데 이게 기본도 모르는 게 아마 전체 노무사 분들 중에 그러니까 노동법 관련된 모든 걸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사관계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 영역으로 직접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100명 너무 많이 잡았나? 100명? 그 정도 되죠. 네, 한 100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제 소속이기도 한데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서약을 강하게 하죠. 뭐 사업주의 사건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제 강한 서약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이제 소수의 노무사들이 그러니까 있잖아 소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했거나 뭐 했을 때 우리 노무사에게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지금 아주 바람직하게는 정부에서 그 역할을 그렇죠, 해야죠. 해야 근데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하니까. 과정조차 잘 모른다.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하면 특히 두 분에게 저희는 저희 장롱 면허입니다. 그래 이게 뭐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 지난번 촛불 집회도 우리가 이제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를 잘 운영하자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잖아요. 법도 만들고 또 우리들의 대표자도 뽑고.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할 때는 결국 힘으로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23주를 매 주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시민들. 맞아요. 매주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시내 한복판에 탱크가 몇백 대 나왔어야 되고 총이 막 총알이 날아다녔어야 되고 수백 명의 희생을 치러야 비로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텐데 너들 정말 대단하다.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혁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캐나다 미국 친구들은 한참 우리 촛불 집회할 때 수출해달라고 막 관광으로 오기도 했다. 조만간 미국에 수출될 것 같던데. 맞아요. 미국으로 수출.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다른 방법이 동원되는 건데, 지금 정말 뭐 다른 거하고는 달리 생명에 관계된 부분은 국가나 또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합쳐서 안전사회 시민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 안전 약속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좀 이제 그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원리를 뭐 그렇잖아요. 생명이 존중되는, 생명이 가장 우선인 사회,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한 8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바램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두 번째가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여섯 번째,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생명 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덟 번째,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번째,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하고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는,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개인에게 돌리고, 그리고 우리 집 나설 때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차 조심해라. 네. 차가 조심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개인 부주의로 모든 어디 가서 다치면 네가 조심했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미루는 게, 이거 국가가 그동안 책임을 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의식이 세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한국에만 있어요. 아 그래, 안전불감증. 맞아. 개인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에다가 우산 놓고 내리는 것처럼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전제 하에 일이 안전하게끔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해야 그게 안전한 그렇죠. 거거든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하는 게 안전이다. 이렇게. 저 외국 가서 그 건설 현장 비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떨어질 때가 많죠. 늘 추락사 1등이고 한국이. 건설 현장 이야기하면 정말 서커스 보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4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네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다. 네, 그래서 그 단어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안전불감증. 길 가다가 뭐 어디 맨홀 뚜껑이 막 잘못돼 있고 그러면 네가 잘 봤어야지. 막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거, 6번째.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거를 집어넣은 거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이나 사고가 조망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희생자, 좀 안 된 사람, 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 돈 주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도 그런 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많이 돈으로 보상해주면 될 텐데 그 돈 받아놓고 왜 그래 뭐 이런 정말 막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탄올이나 우리 상장직업병 피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늘 어떤 기업 중심, 뭐 돈 중심 이런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두 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이런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메탄올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대해서 좀 이렇게 알리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 아까 우리 박혜영 노무사 계좌번호 알려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좀 정리하시는 말씀 좀 해주시죠. 두 분, 한 분씩 차례로. 저는 정리 말보다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 협약식 체결하고 그 대선이 끝나고 이틀 뒤에 그 한 피해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잘 연락이 되지 않았었던 분인데 왜 전화를 했냐면 삼성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보상해 줄 테니 서류를 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2011년도에 또 서류를 냈었는데 당신들이 보상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낸 서류는 어쩌고 다시 내라고 하냐. 내 딸은 2010년도에 백혈병과 태반암으로 죽었는데 그때 서류는 병원에 남아있지도 않다. 이제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그렇게 뇌물 주고 이거 문제 해결하지도 않더니 이제 대통령 바뀌니까 또 정책 협약을 반올림해서 체결하니까 이제 와서 뒤에서 개별 협상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냐. 지금 내 딸이 어떻게 아팠고 어떻게 죽었는지 나는 그게 더 중요하지. 당신들이 내라는 보상 서류 빨리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도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바로 그런 태도가 돌변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꼼수를 부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도 참 분노스러운데 예.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피해자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렇죠. 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가르치고 바꿔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끝 마무리에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착 협약 된 대로 제대로 또 약속도 지켜지고 또 지금 너무 사실 오랫동안 농성을 했거든요. 600일에 가까이 피해자분들이 많이 고생도 했는데 이 일이 하루속히 제대로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삼성이 그런 식으로 제발 꼼수 부리고 돈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런 식의 방식을 이제라도 좀 버려야 된다. 진심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한때 뭐 삼성공화국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좀 변해야 될 텐데 조금만 변해도 정말 존경받고 국민들의 우리 자부심이 될 텐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러니까 말이야.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정말 조금만 변해도 될 텐데요. 우리 정말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꼼수를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또 접촉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질 않네요. 언제 철이 들는지. 철광석으로 좀 많이 되지 않나? 참 그래. 우리 저 박혜영 노무사님. 그 촛불 집회 첫 주에 피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언니 그런데 힘들게 뭐하러 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국회 앞에 있었는데 국회에서 결정 나던 날 전화가 와서 진짜 바뀌네. 근데 그 느낌을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노동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삼성이랑 LG는 당연히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걸 두고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힘이 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스토리 펀딩에 저희 피해자 6명 각각의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와 다칠 때까지 과정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어요. 이거
그 우리 편집에 네. 아마 밑에 쭉 나갈 겁니다. 그 네. 반올림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도 네. 가신다고 네.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작년 5월에 유엔에서 한국에 그 기업에 의한 노동자 인권 침해를 조사하러 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메탄올 급성 중독 사건 이런 게 있다. 삼성 세계 기업 삼성의 나라 한국에서 삼성과 LG의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사건이다 해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유엔 기업가 인권 워킹그룹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죠. 삼성, LG 그리고 정부. 그래서 6월달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보고서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저희 그 피해자 한 명이랑 같이 가서 당사자가 직접 6명의 이야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삼성과 LG가 좀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하도록 촉구하는 이제 활동을 하러 갑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제가 듣기로 우리 유엔 인권이사회 스위스 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워낙 멀어서 비행기 그러니까요. 비행기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죠. 맞아요. 스위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밑에 쭉 계좌번호 나갈 테니까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래 이런 많이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후원해주고 연대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그 지금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좀 어떻게 참여했으면 네. 좋겠는지 좀 그거 강남역 8번 출구를 나오시면 네. 네, 옆을 돌아서 보면 삼성의 44층 빌딩 바로 옆에 비닐 농성장이 있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알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맛있는 커피도 타드리고요. 또 저희 안에서 우리가 왜 농성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한 600일 즈음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텐데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나 어떤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제 이걸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영화제 할 때도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금요일 날 네, 죄송합니다. 저희 농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 이어 말하기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성 직업병 문제랑 또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 외부의 게스트를 손님을 모시고 이어 말하기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바로 우리 송경용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어 말하기를 광고하려고 한 거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네. 다시 한번 오늘 했던 얘기들을 네. 삼성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또 날이기 때문에 네, 그 이어 말하기는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도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꼭 한번 이렇게 가시는 길이 있으면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극적인 대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600일 가까이 가장 비싼 땅에 세계 초일류 기업의 담장 바로 밑에 바람이 조금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비닐을 치고 거기에서 성한 몸도 아닌 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데 우리 시민들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연대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이런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촛불로 정권도 바꿨는데 뭘 못 바꾸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국민의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 이제 방송인데 앞으로는 더 잘할
되게 능숙하신데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너무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 못한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우리 반올림 홈페이지나 우리 메탄올 스토리 펀딩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사건의 전체 이야기를 담은 백서를 올려놨어요. 그래요. 그걸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우리 저기 함께 해준 우리 공정경 기자님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라이프인이라고 우리 안전사회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이제 안전사회 만들기 운동을 하는 이제 미디어 신문 온라인 생활과 안전 사회적 경제 전문 언론사입니다. 맞아요. 원래 방송 작가 출신이고요. 협동조합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이번에 이제 라이프인의 기자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스텔라 데이지오 관련 농성장도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관한 기사도 쓰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고정으로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자, 우리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 사회에서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일타와 사회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같이 이제 안전사회 시민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우리 끝내면서 다 같이 생명이 우선이다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생명이 우선이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